이 고전의 장면과 표현이고요. 거기 내용에서 저번 시간에 제가 4장까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맞죠? 4장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5장을 보겠습니다. 4장은 이제 여성의 삶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5장 맞죠? 그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이라고 하는 여러분 교재로는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작품을 우리가 소품이라고 해요. 소품. 우리가 이제 표현을 소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소품, 영어로 하면 뭐냐면 small pieces라고 해요.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 소품이거든요. 소품. 그러니까 소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격식에 좀 필기를 해놓으세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필치로, 격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짧고 예리하게 적은 글. 다시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필치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짧고 예리하게 적은 글. 이걸 이제 소품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small pieces. 우리말로 작은 조각들이죠. 이런 작품들이 이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씩 좀 예를 들면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소품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뭐냐? 그것도 좀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고문이라고. 이게 소품의 반대말입니다. 고문.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글쓰기랄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고문이 어떤 원칙에 입각한 양반들의 글쓰기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의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이 나오는데요. 그 56페이지를 펴보세요. 이거는 이제 장자라는 책이 등장해요. 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노자 장자일 때, 이 장자에 이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 그 1번의 그 사람 이름은요, 심익운이라고 해요. 심익운의 대소설. 여기 써놓으세요. 심익운이 좀 한자가 어려울 수 있는데, 날개 익자입니다. 구름문자.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밑에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서우에서 이게 마포 일대인데 강과 가까워 뱀과 벌레가 많은데 외출했다 돌아오니 좀 종들이 큰 뱀 2마리는 잡아서 풀어주고, 그러니까 밑에 하인들을, 종은 하인을 말하는 거예요. 큰 뱀 2마리 밑줄 짝 치시고요. 그 옆에 작은 뱀 2마리도 밑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큰 뱀 2마리는 요즘 말로 하면 큰 도둑이에요. 큰 도둑. 그렇게 쓰면 이해가 쉬울 거고요. 작은 뱀 2마리는 작은 도둑이에요. 죽였는데 그 풀어줬다는 큰 도둑은 왜 그러냐? 큰 뱀은 영물이라 죽일 수가 없다. 죽이면 보복을 한다. 작은 뱀은 죽여도 보복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뱀은 사악한 짐승이다.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뱀은 사악한 짐승이다. 뭐 이게 사탄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큰 뱀은 사악함도 클 것이요, 작은 뱀은 사악함도 작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큰 뱀은 크게 사악하여 죽음을 면하고 작은 뱀은 도리어 작게 사악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어찌 꼭 뱀만 그러겠는가? 무릇. 여러분 이제 한자에서 무릇 이런 말 나오면요,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요, 대개라는 뜻이에요. 대개, 일반적으로. 이걸 옛날 말로 무릇이라고 쓴 거예요. 무릇. 사람도 크게 사악한 자는 사악함이 커서 힘을 거머쥔다. 그렇죠. 크게 사악한 자. 거기 밑줄 쳐볼까요? 크게 사악한 자. 요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그 다음 단락에 따옴표 큰 도둑에다 밑줄 쳐보세요. 큰 도둑. 크게 사악한 자. 그래서 이 크게 사악한 자가 결국 큰 도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살표 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사악한 자는 그렇다. 그러나 선한 것에 대해 말하면 크게 선한 자는 소문이 나지 않고 작게 선한 자는 소문이 난다. 그래서 크게 칭송스러운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작게 칭송스러운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큰 도둑은 멸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중간에 있는 법 크게 영향가 없고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큰 도둑은 멸하지 않고 작은 도둑은 몸을 찢는다. 살인자는 그냥 두고 배 2필 훔친 자는 죽인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큰 도둑에다가 큰 도둑 밑줄 쳤죠? 네. 다시 옆에 살인자 밑줄 쳐요. 살인자. 이게 또 살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크게 사악한 자가 큰 도둑을 가리키고 큰 도둑은 살인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살인자는 그냥 두고 살인자는 그냥 둔다는 겁니다. 배 2필 훔친 자는 죽인다. 큰 아저는 고함을 치고 작은 백성은 바닥에 뒹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큰 도둑이 있는데 큰 도둑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는 안 읽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대상. 자, 이 경험 대상을 가지고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냐? 오묘한 삶의 이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묘한 삶의 이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6쪽이 됐고요. 5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혹한 수탈에 대한 비판과 풍자인데요. 자, 이 가혹한 그 수탈의 내용에 거기 이제 정약용에 그 한자 거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탐진이에요. 탐진, 촌유. 그 음을 좀 다뤄서 치면 탐진, 촌유. 탐진은 뭐냐면 여러분 그 강진 알죠? 강진, 그 전라남도에 강진이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 강진에 다산초당이라는 게 있어요. 다산 정약용이 있어. 저도 이제 그 강진 가서 가봤는데 또 강진은 뭐가 유명하냐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김영랑 생가터가 있어요. 김영랑 알죠? 김영랑. 유명한 시인 김영랑 있는데 이 김영랑의 생가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진에 꼭 가시면 이렇게 다산 초당하고요. 김영랑 생가터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탐지는 강진이에요. 촌요는 촌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강진이라는 마을에서 불린 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강진이라는 마을에서 불린 노래. 자, 그렇게 써놓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한자가 있는데 제가 뭐 한자를 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복잡해서 뭐 한자까지 막 일일이 막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그 우리말로 된 걸 먼저 여러분 좀 보시고 제가 한자에서는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한문학을 전공해서 좀 쉬운데 여러분은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말로 된 것부터 보세요. 눈처럼 하얗게 새로 짜낸 무명배를 이방에 낼 돈이라며 졸개가 빼앗는구나. 누전의 조세도 성화같이 독촉하여 3월 중순이면 배가 떠난다고 하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눈처럼 하얗게 새로 짜는 무명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주 새로 만든 그 배를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직유법을 쓴 거예요. 뭐처럼이라고 하는 건 직유법이고요. 이방, 우리가 이방, 호방, 뭐 예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게 그 우리가 사또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이호예병 형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그래서 이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재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낼 돈이라면 졸개가 뺏는다는 거예요. 이방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락된 밭. 여기서 보세요. 누락된. 그러니까 밭은 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락된 밭. 그걸 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된 밭의 조세도 성화같이, 성화는 우리말 요즘 말로 하면 불꽃이라고 써보세요. 불꽃. 불꽃같이 독촉하여 3월 중순이면 배가 떠난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중순에 배가 떠난다. 이 말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그 이전까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그 이전까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자, 그러면 3월 중순에 배가 떠난다는 건 이 배는 뭐겠어요? 세금을 싣고 가는 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3월 중순이면 배가 떠난다에 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세금을 싣고 가는 배. 이래야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세금을 싣고 가는 배. 여기 써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따라오시겠어요? 세금을 싣고 가는 배. 여기서 두 번째 한자에서 황두란 말 있나요? 제일 두 번째 한자에 황두, 누런 머리란 뜻이에요. 원래 말하면 이게 원래 뜻은 누런 두건을 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군들이 옛날에 누런 두건을 썼어요. 그걸 가리킨다는 뜻이었지만 이게 이제 이 문맥에서의 이 황두는 뭐냐? 써놓으세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벼슬아치란 뜻이에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벼슬아치. 황두하고 거기 나오는 이 배, 요 의미를 좀 잘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마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기 딱 좋아요. 이 문제는 황두에다가 밑줄 딱 쳐놓고 이 말이 가리키는 게 뭐냐. 근데 아마 두 개는 아니라고 알 수 있는데 3번의 수군, 뭐 4번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벼슬아치. 이러면 이제 얼핏 보면 아, 이거 황두니까 수군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어려운 이야기고요. 하여튼 그 한자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한자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좀 따라가기가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는요. 이재현의 사리화. 저이할 때 제자입니다. 이재현할 때 제자. 이재현. 사리화. 사리화는 알겠죠? 모래사자에 마을리자에 꽃자자예요. 사리화라는 말이 모래사자거든요. 모래가 있는 마을의 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사리화가 일단 이것도 중요한데 사리화가 뭘 뜻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어요? 사리화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꽃이 일반적으로 모래에서 피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리화는 뭐냐면 꽃이 모래에서 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리화라는 의미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게 비유하자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사리화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거를 모래밭에 모래마을의 꽃인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면 부세도 가중한데 권력자들이 수탈함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곳에 의탁하여. 그러니까 의탁한다는 거는 이제 이쪽으로 비유한다는 뜻이에요. 의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비유하여 이렇게 써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지어서 원망했는데 이제 이재현이 악부시를 남겼다. 자, 이 악부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좀 밑줄 쳐보세요. 악부시는 이 악부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한무제 때 중국에 보면 한나라 무제가 있어요. 한무제 때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어요. 한무제 때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이거 좀 써보세요. 여러분 이제 고전을 이렇게 공부하시려면 좀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약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부가 뭐지? 한무제 때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었는데 이게 그 악부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중국의 한시의 초창기의 한시 형태를 악부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무제라고 하는 건 문이 엄청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초창기의 한시 형태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악부시에 대해서도 막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학부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중국의 초창기의 악부시다. 시 형태인데 한번 볼게요. 이것도 황조 이렇게 나와요. 황조라는 게 참새를 가리켜요. 누런 새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조에 동그라미 치고 황조가 가리키는 건 참새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탐관오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탐관오리. 탐관오리는 하방 어느 지방에서 레거비 그러니까 와서 오고 가고 날아오느냐 날비자거든요. 올레자 갈것자 날비자 그러니까 참새야 어디서 날아오느냐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1년 농사 부증지 부증지예요. 이 증자가 일찍이 증자입니다. 일찍이 증자 1년 농사가 부증지 일찍이 알지 못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1년 농사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의역을 한 거예요. 1년 농사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과자고요.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과부할 때 과자고요. 호라비 환자고요. 고아할 때 고자고요. 그 다음에 홀로 독자예요.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과자는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 두 번째 환은 호라비 환자 아내가 없이 사는 남자 호라비 환이에요. 그 다음에 고는 고아할 때 고자 독은 늙은이들 있잖아요. 그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 과자가 적을 과자예요. 적을 과자. 적다. 뭐가 적냐? 덕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은 덕이 적으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미망이는 뭐냐? 아직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사람. 미망이에요. 이 되게 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이 좋은 말이에요. 미망인, 과부 이런 게. 안 좋은 말인데 이걸 대체할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이 만들지를 못해 한자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게 쓰는 거예요. 되게 한자가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되게 남성 중심적인 언어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박갈 경자고요. 김멜운자에 김멜운자. 운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료자는 그냥 이게 탄식한다, 탄식의 의미로 쓰이는 료자, 료. 원래 완료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가련한 백성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과부, 호라비,
어린아이, 늙은이 다 그 가르는 백성이잖아요. 애써 지은 농사다. 그런 사람들이 김매고 바꿔놨는데, 그 다음에 모진, 없앨 모 다할 진자예요. 모진. 그 다음에 전간, 밭전자의 사이간자예요. 밭전자의 사이간자. 그 다음에 화, 벼화자, 기장서자, 기장서. 기장쌀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할위자인데, 여기서 할위자는 해석을 안 해도 돼요. 한다라고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없앤다는 거예요. 다 없애고 다 한다. 뭐를? 밭 사이에 벼와 기장을. 그러니까 그 벼와 기장을 다 먹어치워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참새가. 그 참새가 먹어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열심히 1년 농사를 해봤자 그 내가 1년 농사한 것을 그 탐관오리들이 다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걸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다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방송에서 조금 더 어렵게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뭐 복잡한 건 다 빼고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정보예요. 한자 이정보. 좀 의미 좀 어려우니까 이정보고 일신이 사자하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신이 사자하니. 그러니까 일신이, 그러니까 한 몸이죠. 사자하니 물것 깨워 못 견딜세.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신, 내 일신이 막 살려고 하니 물것은 무는 것이라고 써요. 무는 것. 막 목이나 팔이 다 무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겨워서, 그러니까 막 이 물것이 내 막 몸에 막 붙어가지고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넘겨보시면 58쪽에 피 같은 가죽피자예요. 갈랑니 뭐 무슨 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갈랑니가 뭐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시험에 그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런 거 있는가 보다 하고 여기 하여튼 니자로 끝나면 다 이들의 이. 요즘에 이가 없지만 갈랑니 뭐 수통니 뭐 줄인니 막 다 나오잖아요. 뭐 벼룩은 벼룩이겠죠. 굵은 벼룩 뭐 이런 것들 막 있어. 그다음 또 뭐 뛰는 놈, 그다음에 비파 같은 그 한자 비파입니다. 비파. 이런 비파라고 이제 있는데 악기 이름이에요. 비파 같은 비인데 삭기는 새끼라고 써봐요. 새끼 사명 같은, 삭기는 새끼라고 써놓으세요. 새끼 같은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사무야기, 이게 사미야기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밑에 나오죠. 사마기를 사미야기라고 써놨어요. 사미야기, 사마기. 세 바퀴 누른. 세 바퀴는 바퀴 알죠?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새는 하얗다는 거야. 하얀 바퀴가 누런색인 바퀴. 뭐 이런 여러 가지 바퀴들이 있어요. 막 쭉 어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 넘겨보세요. 주야로,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빈때 없이, 쉴 새 없이 물거니, 쏘거니, 빨거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살겠다. 근데 밑에 보면 그의 중 차마 못 견딜 손은 것은, 못 견딜 것은 6월 복더위에 쇠파리인가 하노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고전이 나오면 이걸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죠, 공부를 뭐 안 하신 분들은 이걸 그러니까 고전을 전공했다고 해서 이걸 다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고전을 전공해도 어떤 분은 가사 전공하고 어떤 분은 뭐 향가 전공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도 이게 가사를 전공한 사람은 이런 걸 잘 알고요. 향가를 전공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 해석을.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이걸 하나하나 막 쥐잡듯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큰 틀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갈랑니가 이거고 뭐 그림애가 이러고 이런 게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좀 살려고 했는데 무는 것이 되게 많아. 뭐 그래서 이도 있고, 그렇죠? 이도 있고 사마귀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쉴 새 없이 무는데 그 중에 못 견디는 것이 6월 복더위의 새파리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 정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 밑에 이제 막 그리고 나서 갈랑니가 뭐고 수통니가 뭐고를 아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이 산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잣나무가 몇 그루 공부하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산의 모양이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나무가 몇 그루, 잣나무가 몇 그루, 이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시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현실 비판 가사. 삼정의 문란과 유랑민의 증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전정, 군정, 환곡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건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을 때 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전정, 군정, 환곡.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국문학 이제 공부하거나 이럴 때는 T자형 인간이란 말이에요. T자형 인간. T자형 인간이 뭐냐면 요 밑에가 이게 전공이거든요. 전공은 깊이 있게. 여러분 이제 이 국문학이 전공이잖아요. 전공은 깊이 있게. 요 위에가 교양이에요. 교양. 교양은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전공을 두루두루 교양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 골치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국문학은 뭐 별로 몰라. 근데 외적인 것만 엄청나게 많이 알아. 뭐 갑자기 여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전정, 운영, 한국을 막 2시간 동안 떠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국사학도가 아니잖아요. 역사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전정, 운영, 한국이 어떤 건지만 좀 알면 돼. 그렇잖아요. 이게 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정은 뭐냐면 토지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토지. 밭전자니까. 토지에다가 세금 매기는 게 전정이고, 이 군정은 뭐냐면 이 군대를 면제시켜. 대신에 이제 그 면포를 이렇게 납세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군정이라고 하고요. 환곡은 봄에 이게 빌려주고 가을에 갖게 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뭐 저도 이게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 정도만 밖에 몰라요. 전정, 군정, 환곡. 근데 이것들 나중에 문란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게 3번인데 그래서 이제 미상 거창가예요. 거창가. 이 거창에 대한 노래인데 이것도 보면 되게 거창가가 길게 써놨어요. 어디까지 써놨냐면 64페이지에 그 4번이라고 써진 거 그 위에까지가 거창가예요. 저도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거창가까지 하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죠? 이게 왜냐면 너무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더 하여튼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창은 이제 이게 경남인가요? 아주 경상도에 있죠. 거창이란 안 들어보셨어요? 저 예전에 거창 한번 역사여행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엄청 멀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가면 한 4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4시간 반? 그 정도 걸릴 거예요. 대구에서도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거창이 노래인데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써보세요. 19세기 초반의 거창 현실을 이야기하는 노래. 19세기 초반의 거창 현실을 노래한 게 거창가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나가도록 할게요. 뭐 이거 다 보려면 끝도 없어요. 어찌다 우리 거창 읍운이 불행하다. 그러니까 읍운은 고을읍자의 운자거든요. 우리 고을의 운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찌단 뭐 어찌할까 뭐 이런 정도 해석 되겠죠. 그래서 일경이 도탄하고 만민이 구갈이라. 이게 구갈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탄에 빠졌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도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석탄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탄자거든요. 탄자가 이 도자는 길도자고, 그러니까 길이 온통 막 석탄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만민이 구갈, 그러니까 아주 막 이제 목마르고 함께 목마르고 힘들다 이런 뜻이겠죠. 구갈이란 거는 직역을 하면 함께 목마르다는 뜻이거든요. 힘들다는 뜻이죠. 요순의 성덕으로 그러니까 요순 시절 되게 태평성대 아닙니까? 성덕으로, 성군의 덕으로 사흉, 그러니까 4가지 흉이에요. 흉이 인셔시며 있었으며, 요즘 말로 4가지 흉이 있었다는 거예요. 4가지 흉이 있었고, 자 이제 오른쪽 보세요. 59쪽.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그 상황이 나오니까 별로 안 좋은 그런 그 상황들 나오는데, 자 보세요. 거기 이제 그 59쪽 두 번째 게 뭐 1월 해와 달이 밝아시되 밝았으되 이렇게 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복분에 난조하고, 이 복분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릇을 뒤집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뒤집을 복자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릇 분자거든요. 뒤집는다. 하여튼 그래서 그것이 난조, 비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밝으면 다 잘 비춰야 되는데 못 비친다는 거예요. 복분에 그러니까 그릇을 뒤집어 놓아 가지고 못 비치고, 양춘에, 그러니까 춘향에 봄춘자에 따뜻할 양자,
봄의 따뜻한 경치에 포덕 덕을 베푼다 할지언정 음해에 미칠 소냐. 음해는 절벽 아래 이런 뜻이에요. 그늘 음자의 절벽 그 애자거든요. 그러니까 음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별로 그 뭐랄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땅이 있으면 이게 해가 있어요. 근데 이 해가 비쳐요. 근데 해가 비치는데 이곳은 잘 비치겠죠. 근데 막 이런 곳에 어떤 장소가 있다고 칩시다. 이곳은 해가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비치 안 비쳐요. 잘 못 비치겠죠. 이런 걸 음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해가 직접적으로 이 그늘 이렇게 있으니까 못 비치는 거. 음해를. 그러니까 음해라는 거는 아주 뭐 도탄에 빠진 백성 뭐 이런 걸 가리켜요. 음해. 절벽 아래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그러니까 못 미친다는 거야. 아무리 국가에서 정치를 잘한다고 한들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릇을 뒤집어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햇빛이 아무리 비춰봤자 이 속에 비치자 이거죠. 그릇이 이렇게 와야지 여기다 햇빛이 비쳐서 이게 따뜻해지고 뭐 이러는데 완전히 이게 뒤집어졌다는 소리고, 또 이게 햇빛이 비친다고 해도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못 비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아무리 해봤자 그 정치가 백성들에게 잘 돌아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폐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읽으세요. 이거 뭐 답을 하면 이거 진짜 완전 쓰러져요, 쓰러져.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하고, 그 밑에 이제 59쪽에 밑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막 세금을 막 이제, 그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써놨는데, 한번 볼게요. 한 세 번째부터 볼게요. 자, 수천석, 포흠, 전위, 이렇게 났어요. 포는 체납할 포자고요. 체납할 포. 흠자가 하품 흠자예요. 하품 흠. 그 다음에 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세금을 체납하고도 모르는 척 하품한다 이런 뜻입니다. 위전, 포음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그러잖아요. 막 고액 체납을 해놓고 나 돈 하나도 없다. 뭐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막 실제로는 엄청 돈이 많아. 그래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막 와이프 해놓고 뭐 아들로 해놓고 다 해놔가지고 배째 뭐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포음이에요. 포음이죠. 그러니까 그 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한 타워 팰리스 같은 거. 타워 팰리스 앞에 딱 앉아갖고 배째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거 내 거 아니야. 요즘 말로 그런 거라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승곡 물리지 않고, 그러니까 두 대의 곡식을 물리지 않고 백성만 물렸나니, 백성만 물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참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밑에 네 번째 줄이면 2400.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방채전이에요. 방채전. 써놓으세요. 방채전. 2400 이 방채전이란 말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채전 좀 써놓으세요.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써야 할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한다는 거예요. 써야 할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하는 거예요. 이게 방채전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백성들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어떻게 설명? 카드론 하다가 카드론도 안 돼. 현금 서비스 받다가 뭐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1금융권 했다가 2금융권 했다가 1.5금융 뭐 그런 거지 뭐. 하여튼 카드론 현금 서비스 뭐 이런 거 하여튼 하는 거예요. 카드 돌려받기 같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읽어보면 힘듭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해도 이제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또 삥땅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복명한, 그러니까 명을 받들다는 뜻이거든요. 복명이라는 게. 59쪽이 마지막 한자. 왕신, 왕의 신하로, 임으로, 제멋대로. 그 다음에 이게 작간이에요, 작간. 지을 짝자에 간사할 간자거든요. 작간이 뭐냐면 간사한 짓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간사한 짓을 일으켜.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이제 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옛날에 그 국사책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는, 자, 봐요. 세금을 이제 걷어들, 세금을 이제 받을 게 없어. 어떻게 하냐? 황구첨정이라는 게. 혹시 들어보셨어요? 황구첨정? 백골징포? 안 들어봤어요? 뭐냐면, 황구, 옐로우 치킨이야. 누런 잎이잖아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한,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10살짜리. 10살짜리가 뭔 돈이 있겠어요? 10살짜리 애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황구첨정. 뭔말 이해 가세요? 그 결국은 얘가 못 내니까 얘 거를 그 부모님 내야 되는 거야. 황구첨정이고, 백골징포는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 백골이잖아요. 백골한테 너 세금 내. 이거예요. 관에 가가지고. 이게 백골징포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그 마을 주민이 도망가. 그럼 그 옆집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해. 뭐 그런 게 막 많아요.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명을 받던 관리들이 제멋대로 간사한 짓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때 안 태어나신 게 다행이죠. 보세요. 이게 백성들이 완전히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뭐 못 낸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품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유전무죄 뭐 부전유죄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세금 낼 게 막 완전히 못 사는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겁니다. 막 세금을 물려가고 막 복잡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삶을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품 자체가 뭐랄까요? 어떤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정도 되는데 그때 역사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거기다 좀 써보세요. 이 작품은 뭐냐? 이제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 작품은 뭐냐? 현실 비판 가사들. 그러니까 공부는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막 다 일일이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런 작품이 나오면 이게 이런 뭐죠? 거창가구나. 요 정도만 감을 잡으면 돼.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19세기죠. 19세기에 아까 이야기했죠. 삼정문란. 그런 문란기라는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이 농민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써놓은 겁니다. 그렇죠? 잘 써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작가가 누굴 것 같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거창가의 작가가 누굴 것 같아요? 평민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뭐랄까 양반일 것 같으세요? 양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얼핏 생각하면 이거 백성들 이야기 나오니까 평민일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평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반인데, 그러니까 요 쉽게 말하면 지방의 사족층이에요. 양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잔반이라고 해요. 잔반. 남아있는 양반. 요즘 뭐 잔반을 어쩌고 처리 그 잔반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그 양반을 이게 실제 쓰이는 용어예요. 잔반이라고. 그 남아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향촌에 아주 못 사는 양반?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아마 지방의 사족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로 이제 이거는 비평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시대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갑민가라고 나오는 게 갑민가인데, 요 갑민, 그러니까 함경도의 백성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제 지도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쪽 있잖아요. 이 정도. 여기 함경도 정도 되는데, 그 함경도의 그 노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못 사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세요. 60조. 이런 것도 이 갑민가, 이것도 그냥 적당히 보시면 돼요.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이렇게 났죠.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너의 행색 보아하니 군사 도망 내려오는. 그러니까 군사인데 막 도망가는 그런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61쪽 보세요. 61쪽. 내 거울의 양반 사람 첫째 줄. 타도 타관 옮겨 살며 면 천이 되기 상사역은. 그러니까 내 거울의 양반 사람이 타도 타관. 그러니까 다른 도, 다른 지역 뭐 이런 뜻이에요. 타도 타관. 옮겨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살면 천이 되기 상사여든. 그러니까 천이 되기가 상사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적인 일.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본토 군정 싫다하고. 군정이라는 거 아까 전정, 군정, 환곡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안 가고 뭐 면포 같은 거 내는 거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방하면. 그러니까 자네가 요즘 말로 자네 너 할 때 자네 또한 도방하면 도망가면 일국일토 한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네가 근본을 숨겨서 살려고 한들. 살려는 살려고 한들 어디에 간달 면할 손가. 면할 손가는 면할 것인가 이런 뜻이겠죠. 면할 것인가. 차라리 내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 아무렇게나 뿌리를 박혀서 7, 8월에 채삼하고. 채삼은 뭐냐면 삼을 캔다는 거예요. 삼을 캐는 거. 요즘에도 그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막 삼 캐고 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채삼이에요. 그러니까 채삼, 캘 채자에 삼삼자. 이렇게 이제 이걸 옛날 말로 쓴 겁니다. 삼을 캐고 90월에 돈피. 이게 담비가죽이라고 써서 담비가죽을 잡아. 90월에. 그래서 공채신역 갚은 후에. 공채는 뭐냐면 나라에 빚진 돈이에요. 나라에 빚진 돈을 갚은 후에 그 나머지라는 뜻이 나머지라고 써보세요. 두었다가 나머지 이제 갚은 나머지를 뒀다가 뭐 이런 뜻이겠죠. 함흥북정 흥원장사 돌아들어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 남은 돈을 이제 뭐 어디 가서 또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먹고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뭐 다 일일이 뭐 설명하기 복잡하고 그런. 그러니까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조금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가사는요, 여러분 공부할 때 이걸 하나하나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게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다음 중 뭐 그 함경도 백성의 뭐 상황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을 찾아라. 그래서 가나다라 해가지고 뭐 라의 간민가의 일부를 가지고 오겠죠. 딱 놓고 그 라를 찾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고요. 어와 생원인데 그 밑에 초관인지. 초관은 병사들을 다스리는 하급 직책. 여기 써보세요. 초관. 병사들을 다스리는 하급 직책.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정급품. 정급품이면 9급 공무원 정도 되는 거예요. 9급 공무원. 1품부터 9품까지 있잖아요. 옛날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1급이 하면 1급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아주 낮은 그 9급 공무원.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내 또한 간민이라. 함경도 백성이라. 이 따으셔. 이 땅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서. 따으셔는 땅에서라는 뜻이에요. 생장하니 살았는데 이때 일을 모르겠느냐. 우리 조상 남중 양반. 남중 밑줄. 호남 양반. 진사급제. 이거 알겠죠? 진사급제. 대충 맞추면 되잖아요. 진사급제했다는 거예요. 연면하에는 뭐냐면 연달아 나서. 진사급제가 계속 난 거예요. 연면하에서 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계속돼서 났다는 거겠죠. 금당 옥패. 금으로 만든 그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금장. 옥패는 옥으로 된 이제 그 뭡니까? 표시가 된 거죠. 비껴차고. 그러니까 패 같은 거 있잖아요. 옆에다가 차는 거. 이런 거 금으로 된 도장과 옥으로 된 패. 호패 같은 패를 비껴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종신이 뭐냐면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 이걸 시종신이라고 해요.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로 다니다가 넘겨보세요. 시기인의 참소입어. 요즘도 시기한다고 하잖아요. 시기하는 사람의 참소를 입어서 전가 사변. 전가는 온 가족이 온 가족. 사변을 옮겨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서 국내 국변 이 땅에서 7, 8대를 살아오니. 7, 8대를 살아서. 여러분 1대가 한 30년 정도 되거든요. 한 세대가. 그 7, 8대면 200년이 넘게 산 거예요. 38에 24. 240년 정도 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작 나오다가
막 이제 슬프다는 게 막 나와요.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애슬프다 내 시절의 원수인의 모해로서 군사 강정 대답 말고. 이 군사 강정이라는 게 뭐니? 강정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신분이 강등되어 군대에 편입함. 신분이 강등되어 군대에 편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모함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내가 신분이 강등돼 버렸다는 거예요. 내 한 몸이 헐어나니 내 한 몸이 막 힘드니까 정말 힘들다. 누대 봉사 여러 대 봉사인의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고 시름 없는 제도기는 자체 없이 도망하고. 이렇게 나왔죠. 제조기는 그 오른쪽에 그 63페이지에 거기 그 보세요. 거기 쭉 해설해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있어요. 제조기는 뭐라고 했어요? 문중대의 모든 사람은. 이 제자가 모두 제자거든요. 문중대의 모든 사람은 자치 없이 도망을 가버려. 자치 없이 도망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나는 신분이 강등되어 가지고 군대에 편입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뭐 밑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세요. 이제 오른쪽 약간 농사 전폐하고, 그러니까 약간 있는 농사 다 패하고, 채삼 아까 나왔네. 삼을 캐는 거예요. 입산 요즘 말에 입산이죠. 입산 하나 들어간다는 그렇죠. 입산하여 그 다음에 허황영 보태산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허황영 보태산을 막 찾아서 보니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인삼 싹은 요즘 말에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간잎이 날 속인다. 오가잎이라고 하는 것이 날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인삼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오간잎이 뭔지 아세요? 오갈피나무. 이 오갈피나무 잎이에요. 이 오갈피나무가 되게 몸에 되게 좋잖아요. 약재로도. 하여튼 그게 날 속인다는 거예요. 할 일 없이 공반하여. 공반은 뭐냐면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건데요. 이 공반을 좀 한자 쓰면 이게 빌공자고요. 이 반자가 돌아올 반자예요. 이렇게 써요. 공반.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와서 8, 9월에 고추바람, 사나운 바람. 8, 9월에 사나운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돌아왔는데 사나운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서 중략 밑에 보세요. 입동이 겨울로 들어간다. 입동 지나 3일 후에 이랴설이 3호도니. 그러니까 밤새도록 막 눈이 온다는 소리겠죠. 대자 깊이 하마 넘어. 대자 큰 자의 깊이 요즘 말로 깊이겠죠. 깊이를 하마 벌써 넘어서 4, 5보를 못 옮기니 4, 5걸음을 못 옮겨요. 여러분 그 산에 그 막 가면 막 설피도 있고 막 신고 그러지만 산에 눈 같은 거 많이 오면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 써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힘들게 막 길을 가고 하는데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개초명이 이윽하고. 개초명이 뭐냐면 닭개자에 처음 초자에 울명자예요. 밑에서 둘째 줄. 그러니까 닭이 처음 꼬끼우하고 울 때 이윽하고 인가 적적 한자밀세. 사람이 있는 인가가 이제 적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찾아 들어가니 혼비백산 반주거미. 언불출구 넘어지니. 그 혼비백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은 죽었어. 막 먹을 것도 없이 막 산을 가다가 반은 죽어가지고 언불출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언불출구는 이거 한자 좀 써보면 말씀 원자고요. 안이불자, 날출자 이렇게 언불출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막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도 입 밖으로 못 나온다는 뜻이겠죠. 불출구 해석되죠? 말이 입에서 밖으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이제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넘겨보면 더운 구들 아랫목에, 더운 구들을, 요즘 구들이란 말 쓰잖아요. 아랫목에 송장같이, 송장처럼 누웠다가 그런 뜻입니다. 송장 알죠? 송장처럼 누웠다가 인사수습 하온 후에 두 발끝을 굽어보니. 그러니까 잘 이렇게 수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수습해서 내 발끝을 봐보니까
10가락이 간데 없어요. 10발가락이 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동상 걸려가지고 이 발가락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뭐 자세히는 안 읽었지만, 자, 이 당시에 그 뭡니까? 그 뭐죠? 사람들, 함경도 백성의 사람들의 심경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되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고전을 공부하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백성에 대한 연민과 해결 방안인데 김창협이고요. 한자 김창협, 산민입니다. 산민, 산의 백성. 이거는 제가 한자로 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도 방송을 들으니까 한자를 가지고 막 설명하시던데 우리말로 보세요. 말에서 내려 사람이 있는지 부르니 안악내 문간에 나와 맞이하네. 자, 해석되죠? 근데 띠집 그 초가집 같은 거잖아요. 처마 아래 앉게 하고 나를 위해 밥상을 내온다. 바깥으로는 어디 계시오? 아침에 따비를 메고 산에 올라 산밭을 고되게 일구느라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만 산기슭을 어슬렁대네. 숲속에는 사나운 호랑이 많아 뜯은 나물은 한강줄이가 채 안된다. 가련하다 외딴살이 어찌 좋으리. 험하디 험한 산골짜기에서 편안하구나 저 평지의 삶이여. 가고 싶어도 벼슬아치가 두렵다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을 쭉 읽어보면 이 벼슬아치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한, 오히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힘들지만 이곳에서의 소박한 삶이 밖에 나가서의 삶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이해가 가는 게, 우리가 막 좋은 벼슬을 해서 관직에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역사를 봐보세요. 이 관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꼭, 그렇죠, 연루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뭐 연루돼서 막 죽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함하고 뭐 이러잖아요. 역사를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김창협 이분의 시에 나온 것처럼 그냥 시골에서 힘들지만 그 시골에서의 삶, 이거 자체가 오히려 그 관직 세계를 넘어간 그 삶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는 것을 이렇게 쓴 거고요. 김창협 이분은 양반인데 이렇게 그 한시 이런 걸 되게 또 잘 쓰신, 농민에 관련된 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쓰신 분이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약용의 전론이라는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이 백성을 낼 때 우선 그들을 위해 농사지을 땅을 마련하여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다음 그들을 위해 임금과 목민관. 목민관은요, 백성을 바로잡는 관리인데 요즘 말로 하면 수령이에요, 수령. 목민관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수령. 요즘 말로 군수 정도 되는, 군수나 시장 정도를 목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약용의 목민심선 들어봤죠? 네. 그게 그거예요. 목민관이 지켜야 될 마음의 책. 이게 목민심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군수나 시장이 이 책 꼭 읽어라. 그게 목민심서예요. 그래서 목민관을 세워서 백성의 부모가 되게 해서 백성의 생산을 균등하게 하고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양반들은 안 그러는데 백성들은 어때요?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단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물론 이제 양반들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겠지만, 양반은 막 우리가 뭐 물 먹고 이쑤시개로 뭐 그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국이 안 먹어도. 근데 이 백성들은 일단 일정한 먹고 사는 게 있어야지만 국가에 충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백성의 생산을 균등하게 하고 살도록 했다. 그런데 임금이나 목민관이 자식들이 공격하고 빼앗아도 팔짱을 낀 채 지켜만 볼 뿐, 금하지 않아 힘이 센 자가 많이 갖게 하고 약한 자는 떠밀려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줄, 밑에서 밑줄. 백성의 생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는 자가 진정한 임금이자 목민관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는 책임을 져버린 사람이다. 이게 원래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무항산, 일정한 재산이 없고 유항심, 일정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한자로 저도 이제 강의 들어보는데 막 설명을 하시던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설명은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항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산. 이 우리말로 이제 항산인데요. 일정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항산. 항상된 재산. 항산이고요. 항심은
향상된 마음, 항식, 이 두 가지 좀 알았어요. 항사는 일정한 재산, 알겠죠? 일정한 재산. 항사는 항상 일정한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먹을 게 좀 풍족해야지 마음이 생겨.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뭘 생각할 게 없잖아요. 한 3끼를 굶었어. 그러면서 생각할 게 없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일단 잘 먹이고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는 80만 결이고 백성은 800만 명이다. 한 집에 식구가 10명씩 있다고 가정하면 한 집이 토지 한 개를 얻어야만 생산이 균등해진다. 그러니까 이 정약용은 이제 일종의 균전론이라고 해서 그 땅을 균등하게 해서 살아야 된다. 요즘 말 약간 공산주의 있죠. 공산주의.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니죠. 공산이라는 말은 함께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공산. 이해가죠? 공산이 그 말 자체는 나쁜 뜻은 아닌데 이제 결국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죠. 우리가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도 보면 이 동물들이 그 주인을 쫓아내놓고 결국 우리 평등하게 살자 해놓고 막 돼지들 얘네들이 그냥 그런데 우리가 더 짱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평등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 정약용의 이야기는 이제 토지를 균등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다른 건 안 읽어도 돼요. 자, 66쪽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66쪽의 그 두 번째 단락에 부유한 사람에게서 덜어내어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 줌으로써 그 밑줄 주세요. 그 생산을 균등하게 하는데 부지런히 힘쓰지 않고 있으니 그들은 임금이나 목민 간의 진정한 도리로서 임금을 섬긴 자들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누진세 있잖아요. 세금에서 누진세. 돈이 이렇게 막 그 억대 연봉이 넘어가면 막 뭐 하여튼 있잖아요. 우리가 뭐 2억이 넘어가면 막 20%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인세 같은 거 낼 때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번 사람은 요즘에도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세금 내.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1억을 버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대요. 1억을 번 사람은 이 누진이 돼 버리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월 이게 이것저것 빼면. 근데 5천만 원 번 사람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지만 별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완전히 뭐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 큰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 1억 억대 연봉이라는 거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이야기지 실제로 억대 연봉이 월 800씩 벌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있는 그런 돈을 좀 잘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자.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큰 도둑과 작은 도둑 56페이지에 대소설 이야기했고요. 가혹한 수탈에 대한 비판과 풍자 그 이야기를 했고요. 현실 비판 가사, 그 거창가 좀 길었지만 하고 간민가, 그 다음에 이제 김창엽의 산민, 정약용의 산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